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홍주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저랑 아이 컨택 하도 괜찮은데, 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우선은 오늘 숙명여고 2025학년도에 숙명여고 영어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선 저는 개포고 1타입니다. 우선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포고를 첫 해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숙명여고를 첫 시작을 하려고 해요.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해에 그 다음에 바로 2배가 되었고요. 그 또 다음에는 개포고의 2명 중에 이제 1명이 수강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과 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저의 절실함과 저의 그 도끼 품은 마음으로 우리 숙명여고 아이들과 또 올해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중고등의 차이점과 커리큘럼, 분석, 방식 속에 마지막으로 관리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중고등의 차이점.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첫 번째로 범위이죠. 범위가 약 5배에서 10배가량 훅 올라가게 됩니다. 변형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암기로 불가능해서 아이들의 기본 실력까지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유형이나 범위에 많이 벅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시간표 보시면은 저희는 개강날은 3월 12일 수요일이고 시간은 6시부터 9시 될 거고요. 조금 이따 관리해서 앞뒤로 클리닉이 있다는 걸 상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상세한 설명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영어 내신 분석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이제 PPT랑 핸드아웃을 드렸는데 PPT에 잘 안 보이시는 게 있으면은 핸드아웃을 활용해서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작년에 매우 좀 신기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같이 보고 계시죠? 이 페이지를 보시면 2023학년과 2024년도에 좀 큰 차이점이 가장 뭐가 좀 돋보이세요?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죠? 좀 퍼센테이지도 뭐 독해 비슷하고요, 선생님. 뭐 어법도 좀 올라갔네요. 뭐 듣기, 어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평균 보세요. 평균을 보시면 사실 이게 숙명여고의 평균적인 점수이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2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시험지를 대체 맞이했길래 이런 점수 차이가 생겨났는지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2023년도에 진행되었던 교재인데 이거는 작년에 진행되었던 교재예요. 교재가 바뀌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이 교재와 이 교재를 보시면 지금 교과서 어법 어휘, 어법 어휘랑 독해 부교재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체감이 되냐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제 숙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세 권, 즉 세 권까지 생기게 되어서 아이들은 조금 범위에 벅차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독해랑 어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어법과 독해인데요. 지금 퍼센테이지가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기출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어찌되었던 독해랑 어법은 숙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면 지금 교재가 지금 섹션이 5개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 교과서 모든 학교가 들어가는 거고, 모의고사에 더해서 어휘 부교재와 어법 부교재, 독해 부교재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보이시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가가 내신의 관건이겠죠? 자, 그럼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기출을 가지고 온 이유는 확 바뀔 거예요. 보이시죠? 자, 볼게요. 서술형 있죠?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3년도까지는 서술형 나왔어요. 이렇게. 쓰는 서술형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서술형이 사라집니다. 서술형이 사라지지만 아까 평균 기억나시죠? 10점이 감소되었어요. 지금부터 어떠한 점 때문에 아이들이 평균이 그렇게 낮아지고 서술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볼게요. 어머님들도 같이 한번
봐주셔야 돼요.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선택지에 뭐가 있으며 그 시간 속에 압박감 속에 뭘 느낄 수 있는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법이에요. 제가 난이도 써놨습니다. 중난이도이거든요. 중난이도인데 이런 유형으로 등장해요. 자, 볼게요. 아주 대표적인 수능 유형이죠. 얘는 기본으로 깔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 고친 문장의 개수예요. 이 개수를 따진다는 것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 물론 감으로 맞춰서 맞춘 부분도 있겠죠. 근데 개수를 가지고 아이들의 어법 실력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개수예요. 이 개수라는 게 뭐냐? 오지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 정확하게 감 잘 잡았어? 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풀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어법 중난이도예요. 보고 계시죠? 지금 이게 다른 대치권 학교 정도의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 어법 어려워라고 한다면 이 정도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이라서 이제 정말 어려운 걸 한번 볼게요. 이건데요. 우리 아이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어법 중에서 바로 요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눈에 읽히는가? 옳은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 두 개는? 그러면 과연 이 두 개 다 맞는 것 중에 오지선다에서 두 개가 뭐가 맞는 것인가? 밑줄도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숙명의 유형이고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32번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32번인데 얘가 정말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강사 실력을 요구할 그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밑줄도 없고요. 이 보기에 따라서 맞춰보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보시면 그 50분 안에 문제 한 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시면 틀린 부분의 개수예요. 근데 두 개,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두 개를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한 개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미 틀렸을 수도 있어요. 두 개여도 틀렸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보기를 얼마나 촘촘하게 잘 분석할 수 있는가가 아이들의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읽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래요? 두 개라고 했죠. 여기서 멘붕이거든요. 근데 또 읽으래요. 이걸 다 읽으래요. 그러니까 거의 선생 강사 그 이상으로 분석을 하라는 어법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본 어법 문제 중에 가장 잔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좀 느껴지세요? 이거는 정말 상상 초월을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친구도 역시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분석 잘하고요. 얘 개수를 가지고 얘를 또 적용을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본 역대급 문항이어도 정말 틀린 게 없다라는 거. 좀 더 볼게요. 충격적인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볼게요. 이제 어휘죠. 이제 어법에서 충격을 받고 어휘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숙명의 대표적 유형들이 그냥 그대로 등장을 하고는 있어요. 유형이 바뀐 거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조금 많아지긴 했으나 이 많아진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유형이고 첫 번째 유형은요. 동반여 관계. 그러니까 보기에 나온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너 같은 거야 반대인 거야를 가지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ollocation. 연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두 개를 조금 조합해 봤을 때 어떤 의미이냐 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 교재에서요. 이 verbal abuse 이런 단어들이 하단에 작게 나와 있어요. 아까 숙명여고 어휘 부교재 보셨죠? 어머님들은 중고등학교 때 단어 공부하실 때 큰 것만 보셨어요? 작은 것까지 다 보셨나요? 보통 큰 것들 표지어만 보기 바쁘잖아요. 근데 숙명은 백지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싹 다 암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단어 하단의 작은 것까지 확인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그냥 단어 교재는 백지를 제외한 나머지 암기해야 돼가 기본 디폴트 값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했니? 확인은 또 두 번째. 고작 문제 하나 맞추기 위해서 전범위의 하단 단어까지 암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유형은요. 영작이 어색한 것은 문맥에 맞는 의미예요. 정말 예시를 들자면 우리 meet 무슨 뜻이죠? meet 무슨 뜻이에요?
저희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2차 이상의 의미가 이제 충족시키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영작에서 만약에 2차적 의미로 쓰였다면 그 의미로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영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남아 있어요. 더 볼게요. 요거예요. 아까 어법의 32번이 아이들의 킬러 문항이었다면 어휘에서는 이 부분이 킬러 문항이 좀 되겠습니다. 우선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겠지만 얘를 조금 더 깊게 보자면요. 영영풀이이고 교재 예문 그대로 나오기는 하나 영영풀이가 교재에 나오지는 않아요. 교재에는 영영풀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영영풀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교재에 있는 예문까지 암기해서 이거를 결합시켜서 녹여내야 되는 게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 보자마자 어떻게 그 또 50분 안에 이 문제 하나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법 어휘가 정말 그 상상 초월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있네요. 독해가 있습니다. 독해도요. 수능은 한 10에서 12문장 정도 되잖아요. 길이가. 근데 우리 숙명 같은 경우 길이만 보셔도 반 페이지 아니에요, 이거? 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 페이지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들이 다 다른 단원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알파벳 보이시죠? A, B, C, D. 여기에도 A, B, C, D가 되어 있어요. 독해 부교재가 아까 표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일반 EBS 이런 부교재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토플, 뭐 탭스 이런 난이도를 체감해야 될 정도로 풀어야 되는 독해 리딩 엑스퍼트예요. 그거를 가지고 결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닛 1에 있는 1번과 유닛 2에 있는 3번을 결합시켜서 이거 맞춰서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A는 아니고 B는 기거든 라고 하면서 또 이 보기 안에서 맞는 것끼리 짝지어져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난이도는 두 번째고 이 유형의 아이들이 너무 당황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숙명 여부에서는 1순위고 그 다음 실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총평을 내리자면 4가지 트렌드로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대한 양의 부교재 3권이라는 거. 부교재 한 권이 아닙니다. 숙명은 부교재 3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교랑 똑같이 7주 안에 이 범위를 다 소화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3권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교재고요. 어법 난이도 아까 32번 기억나세요? 꼭 우리 아이들에게 32번을 보여주세요. 오늘 너 이거 해야 돼. 앞으로 할 수 있겠니? 정말 충격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는 게 작년 트렌드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암기 분량이 줄어든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암기 분량이 줄어든 건요.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많이 따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독해 지문 길이, 아까 지문 길이 보셨죠? 반 페이지가 우리 아이들을 또 사로잡게 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과연 어법, 어휘, 독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계속 한번 저랑 볼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좀 보시면 조금 이따가 촘촘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렌드 1, 양이 많아? 저희 7주간 3번 반복할 거예요. 3번 반복할 거고요. 어떻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난이도 최상이죠? 신유형. 사실 이거는 지금 잡으셔야 돼요. 앞으로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간 아까 32번 같은 문항을 우리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풀 수 있으려면 딱 지금 2월 달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절대 내신 기간에 이게 참 빈틈이 잘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강이나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다시 재확인 꼭 시켜주세요. 됐죠? 자, 트렌드 3은요. 얘는 이제 보자마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본 실력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보자마자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거의 기계적으로 탁 튀어나와야 하는 게 숙명 독해예요. 아까 지문 길이 보셨죠? 네 번째, 독해 지문 길이, 그러니까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숙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적응하게끔 만들어서 매주 유사 문제로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 유형을 매주 눈으로 확인해서 그냥 적응하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솔루션으로 우리 아이들과 6주, 7주를 함께 하게 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충격을 받았죠. 저도 사실 숙명을 몇 년 동안 좀 분석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학교다. 이런 생각을 매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 특히 작년에 엄청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서술형이 없대, 엄마. 그런데 평균은 내려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촘촘하게 보겠습니다. 자, 말이 제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3번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첫 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이 앉아 있기 바쁘고요. 저희는 그냥 티칭하기 바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전주부터 저희는 과제를 내줍니다. 과제를 내줘서 너 교과서랑 어휘 부교재 암기해 와. 앉는 순간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개강 날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선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선행을 해서 첫 번째 어휘 부교재와 교과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지금 어법 부교재 1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 뭐 수동태 배우고 분사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수능형 독해가 있습니다. 그 독해 바로 진행해서 이 3가지를 같이 한번 잡을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5주차부터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 보이시죠? 5주차에 day 1, 2, 3, 4, 5, 6 했던 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주차에 마무리하게 되고요. 동시에 5, 6주차에 어법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고요. 교과서는 좀 이제 쉽잖아요. 우리가 직전 보강 바로 전주에 교과서를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는 있으나 나름 전략을 갖춘 스케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교과서 같은 경우 초반에 배웠으면 마지막에 까먹어요. 이거를 쉬우니까 직전 보강 전주에 복습을 하게 되고 마무리하게 될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3번째 회독은요. 직전 보강 때 전체 어휘, 어법, 독해, 모의고사로 마무리하게 될 예정. 그래서요. 3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교재 어휘 나가고요. 한 번 더 반복되고 마지막 직전 보강 때 어휘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기억력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감으면서 시험을 치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학원들은 아마 한 번 돌리기 버거울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3번 돌려서요. 우리 아이들 계속 트레이닝 시킬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4단계 완성인데 어법 어휘 테스트 조금 이따가 교재 설명드리면서 상세 설명드릴게요. 독해 실전은 숙명 유형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독해는 무조건 체감시킬 예정입니다. 워크북과 추론 문제는 아까 독해 길이 기억나시죠? 이거를 아이들의 이제 추론이나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할 예정이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교재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포켓풋, 아들이 뭐 주머니에 넣는다의 용도로 작게 분석지가 들어가는데 이 분석지에는 매주 제공되는 거고요. 분석지에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요약문, 주제문, 숙명여고 작년 또는 재작년에 기출되었던 포인트까지 정리된 분석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사실 복습지겠죠? 사파 그림은요. 이제 보시면 조금 이따가 제가 교재 보여드릴게요. 사파 아이들 만화 좋아하죠? 모의고사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심화된 내용들, 뭔가 아이들의 뭔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사파 그림 넣었고 단어책과 독해 자료집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퀄의 독해 문제 제공은 사실 이제 개포랑 숙명이랑 독해 지문 길이가 굉장히 비슷해서요. 제가 이 유형에 맞춰서 매년 트레이닝했던 방식으로 조금 녹여낼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2번이 가장 중요한데 숙명여고 전문 컨텐츠 팀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0년간 숙명여고를 함께 해와 주신 글로리아 선생님 컨텐츠 팀에서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요. 이 컨텐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아이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전교권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이 글로리아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고 있죠. 이 아이들이 만족해할 정도로 우리 글로리아 선생님께서는 시험지, 이 컨텐츠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컨텐츠입니다. 저는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아이들과 교재에 녹여낼 예정이에요. 그러면 20년간 선생님께서
만들어 오신 노하우와 저 13년 강의했거든요. 13년 동안 제가 강의해온 게 합쳐지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에는 정말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컨텐츠일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은 이제 동일한 문제 유형. 컨텐츠 팀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 같은 거 보시면은 동일한 문제 유형 어법 어휘 기출인데 아까 보신 기출 있죠. 어법 어휘 그대로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매주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시험 볼 때 당황해하지 않겠죠. 매주 트레이닝 할 테니까요. 타임 어택은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고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어려웠다가 아니라 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었다예요. 시간이 없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시간 50분 안에 나 마음 문제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긴 매주 연습해야지.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15분인 거 저는요 11분 잡고 풀이 시킵니다. 칼같이 끊기고 점수 낼 거예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7주간 시켜야 우리 아이들은 50분의 압박감을 덜 느껴요. 실제 시험 볼 때. 타임 어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3회독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표 기억나시죠? 3회 3번 돌릴 거예요. 포켓북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이 제 수업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보시면 교재예요. 글로리아 선생님간의 20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실제 기출이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또 보시면 또 동일하게 동반여 관계이니 영작 맞니? 똑같죠. 난이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미리 시험 보는 느낌으로 가겠죠. 기억나시죠? 퍼즐 맞추기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매주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난이도를 체감하게 되면서 실력이 상승할 겁니다. 네, 또 보시면요. 그냥 이제 문제도 똑같이 독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문길이나 선택지에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모의고사이고 수업 관리 부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월금 상시 클리닉 진행돼요. 물론 상위권 아이들이 있고 중상 하위권 아이들이 있죠. 상위권 자료 주고 보낼 거예요. 질문 있으면 남아 그 밑에 아이들 관리해야 합니다. 밑에 아이들을요. 월금 상시 클리닉 수업 전후에도 있고요. 이게 관건이에요. 수업 후에 저희는 콴다 일로만에 저 야간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니엄인데 10시부터 12시까지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는 관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저는 갈 거예요. 가서 될 때까지 시킬 예정이에요. 잘하면 보낼 거예요. 안 돼? 같이 있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사실 그냥 수업 진행되는 순간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보답 드릴 거고요. 이제 질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월 15일 토요일 3시부터 5시에 숙명여고 기출 해설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기출 풀리고 체감 난이도 좀 느껴봐라. 해설해 줄게. 한 번 더 자료 한 번 더 제공하고 집에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가급적이면 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면 내신을 조금 더 좋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사실 숙명 같은 경우 제가 오랫동안 좀 분석해 왔고 준비해 온 학교예요. 그래서 좀 만발의 준비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계획이고 제가 도끼가 없어 보이는다는 말은 안 듣지만 정말 도끼 있게 우리 아이들 끝까지 열정 있게 가르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거라서 저는 그냥 결과로 보답 드릴게요. 다른 말 빈말 안 하고요. 결과로 보답 드리는 홍주의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때 맡겨주시면 또 열심히 점수로 보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